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그죠. 이 하루 건너 목요일은 엔비디아 실적으로, 그죠. 한 120포인트인가 급등. 또 그 다음 날은, 그죠.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잔뜩 장을 살렸는데,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또 급락을 하죠. 151포인트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3,800대를 결국 보내요. 3,853. 4,100, 4,200 그 정도 놀 때만 해도 외인들이 그 선물 포지션에서 약간 움직임이 보이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 외인들이 이 포지션을 3,800 정도로 보는 것 같다. 그죠? 약간 언급을 드렸긴 드렸죠. 근데 주식은 그렇습니다. 항상 미래 영역이니까, 그죠? 조금 뭔가가 가능성이 보여도 그냥, 에이, 설마, 뭐 그런 식이죠. 이래 한 방에 순식간에 확 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저는 뭐 3,800을 가더라도 한 12월, 그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때를 겨냥하는 어떤 포지션 구축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래 단박에, 그죠? 하루에 막, 100, 150씩 퍽퍽 주지 않친다? 물론 오를 때도 그랬죠. 오를 때도 그랬으니까 뭐 내릴 때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죠? 결국은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온 것도 외인들에 의해서 올라왔으니까 그 망가지는 것도 외인의 의지죠. 결국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외인들 놀이터. 그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외인이, 그죠? 금요일 외인이 한 2조 8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해석이 편해요. 그죠? 2조 8천억을 팔았는데 절반이 하이닉스였다. 국한됐다. 그렇게 보면요. 뭐 별거 없어요. 뭐 어렵고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익 실현.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 그래 보는 거죠. 예전 보통 보면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12월이 다가올수록 장이 별로거나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끌어올려요. 왜? 결국 펀드 매니저나 각종 그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성적표죠. 성적표. 자기 성적표를 연말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장이 안 좋거나 빠졌을 때는 그걸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기도 효과 이런 걸 노린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죠. 그죠?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좋아. 물론 빠졌지만 4,100, 200에서 빠졌지만 그래도 3,800이야. 그러면 각종 펀드 매니저나 이런 돈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 그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팔겠죠. 여기서 뭐하러 더, 그죠? 모험을 해요. 적당히 먹고 지금은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자. 물론요, 조금만 더, 지금 11월 달이니까 조금만 더 욕심내다가 이제 지금 빠지기 시작해요. 에이,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죠? 자기가 받아야 될 돈, 성과금, 이런 거 챙기자. 확정 짓자. 이제는 수익을 확정 짓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금 한 템포 빠르게 흘러간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죠? 좀 그거보다 더 훨씬 좀 빠르게, 물론 대형주가 생각지도 않게 계속 올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대형주 웬만한 건 다 팔았다 그랬죠. 기회를 주니까. 그 당시는 조금 빨리 팔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수익을 얻었다 싶으면 하나 팔다 보니까 대형주를 거진 팔았어요. 그래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돈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죠? 매도 물량이 없을 만한데, 개인들 신용이 없을 만한데, 그런 쪽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른 게, 배당. 저평가된, 소외된 고배당주. 이게 결국은 가장 안전지대다. 계속 말씀드렸죠. 안전지대다. 욕심내는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지수에 현혹되는 거예요. 지수에. 하루에 100포인트 오르면. 쉽게 얘기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가 3%씩만 올라도 거진 100포인트 올라요. 그런 장인데 100포인트 오르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내 것만 안 오른 것 같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저거 막 지르는 거예요. 지르다 안 되니까 어떻게? 결국 하이닉스 쫓아가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군불대죠.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삼성전자 15만 원 간다. 열심히 떠들어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당연히 가지. 글쎄요. 항상 그러죠. 직선 본능. 지금 실적이 영원할 거라고, 그죠? 착각.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죠? 막 꼬드기는 게 찌라시. 결국 개인들이 말려든 거예요. 인간 지표라 그러죠. 인간 지표. 언제나 보면요. 장이 고점을 찍고 무너질 때 보면 마지막은 찌라시가 난무하고 그 찌라시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그죠? 개인들이 막 덤벼들어서 뭐 옆집 아줌마고 뭐 다 해가지고 하이닉스 샀다고 자랑질해. 그죠? 같이 개모임 가면 초보 아줌마들이 하이닉스 사고 얼마 먹었다고 자랑해. 가면 주식 10년 한 아줌마가 허탈해가지고, 그죠? 오히려 그 아줌마 말 듣고 다른 거 다 팔고 하이닉스 추격 매수하는 거. 그게 주식판이죠. 항상 그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60만 원 넘어선 게, 그죠? 엊그제 같은데 지금 52만 원, 50만 원도 까딱까딱 하죠. 왜 그럴까요? 가면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까요? 쭉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저번 주 일주일 내에, 그죠? 저번 주부터 해서 한 6일, 금요일까지 치면 한 7일 되긴. 개인들이 계속 사죠. 외인들은 계속 팔아먹고.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의 외인들은 계속 다 팔고, 그걸 개인들이 받아줘요. 근데 받아주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에 이 고질병 있죠. 신용. 정권, 그죠? 이 주식 전문가들 한 번씩 나서 방송하고 짜고짜고 떠드는데 적정 신용 비율이 얼마니? 고객에 닦으면 이만큼 늘었으니까 신용은 이만큼 늘어도 된다. 진짜 못된 인간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쓰레기라고. 그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주식판인데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하면요. 폭락하면 그냥 처박아 두면 돼요. 에이씨, 회사가 안 망하면 언젠간 본전 오겠지. 근데 신용 미수를 쓰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 주식을 하면요. 쭉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주식에 천재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왜냐?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주식에 특화된 인간이다.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작전주 3번만 잡아내면 인생이 바뀐다. 온갖, 그죠? 혼자 어떤 망상에 빠져서 그 긴 세월을 보내봤어요.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했고. 근데 결론은 뭐냐냐? 다, 그죠? 누군가 깔아놓은 함정에서 놀아난 어리석은 그냥 개미였어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운이 없다. 재수가 없었다. 결국은 기다리면 끝발이 붙을 거야.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게 개미의 숙명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개인들은. 그죠? 그런 개인들을 보면 제가,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서, 그죠?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아니,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주식쟁이는요. 누구나 본인 세상에 갇혀 살아요. 갇혀 살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지가 싫은 소리, 그죠? 지가 신용 미수를
썼는데 제 같은 사람이 신용 미수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막 뭐라 해? 그건 뭐예요? 악플 달죠. 온갖 악플 다 달아놔요. 보통은요, 그죠? 이런 어떤 주식 관련 사이트나 이런 거 쭉 보다 보면 악플을 열심히 다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그런 종자들이 뭐냐? 노력 안 하고 욕심만 배 터지고,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고 싶은 정답만 찾아다녀. 근데 그게 없어. 없으면 악플 달고 다니는 거죠. 온갖 욕을 하고. 하다 안 되면 대주주 죽으라 하고. 그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빠지면 세력이 흔든다, 뭐 세력이 매집을 한다, 뭐 주가를 누른다. 혼자서 막 상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결국은 상장 폐지. 물론 상장 폐지돼도, 그죠? 아직도 뭐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거나 항상, 그죠? 이 고점은 신용, 미수, 이 부분이 문제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니까요, 신용이 285만 주. 하이닉스 지금 가격이 뭐예요? 50만 원, 60만 원인데 285만 주. 어마어마하죠. 저번 한 주는 신용이 한 63만 주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럼 63만 주를 대충 55만 원 잡고 계산해 보니까 그금에도 신용이 3,400억이 넘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것도 사상 최고가에 60만 원의 신용 찍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물론요, 1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찌라시대로. 100만 원 가면 떼돈 벌겠죠.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벼락 거지 되는 거예요. 일명 깡통. 어떤 게 빠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용이 26조 8천억 정도 깔려 있거든요. 26조 8천억. 4,200포인트 순식간에 급등했죠. 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주식을, 배팅을 치면 얘네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죠. 주식은요, 그냥 노름이에요, 노름. 경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머니 게임.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 그죠? 4,000포인트 만들어놓고 4,000에서 5,000 끌고 가는 게 이득이 되는지, 4,000에서 3,000포인트까지 내려앉추는 게 이익이 되는지, 1,000포인트 올리는 게 좋아, 1,000포인트 내리는 게 좋아. 자기네들 결정하는 거예요. 올리는 것도 이득이 되니까 올린 거지. 뭐, 한국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머니 게임. 머니 게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부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그죠? 코스피니까 뭔가가 정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코스피가 이 정도로 초강세를 띠면 환율은 끝없이 내려앉아야 되죠. 근데 환율도, 그죠? 완전히 지금까지 어떤, 그죠? 이 경제 개념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하고 너무너무 괴리가 커요. 주식도, 그죠? 코스피가 이렇게 4천을 넘었는데도 환율이 덩달아서 같이 뛰어.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래서 이렇고. 수많은,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서학개미, 연기금, 이 부분이 생태계 환율을 교란하는 주범은 서학개미, 연기금이다. 저는 그전부터 계속 그래 말씀드렸죠. 서학개미, 연기금이 환율을 교란시킨다. 나라에서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서학개미, 연기금들이 계속, 그죠? 원화주 팔아서 달러 사서 주식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 그걸 누가 해요? 결국은 정권사들이 다 부추겨요. 수수료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어서 끝없이 나가. 정부는 안일을 해요. 저러다 말겠지. 돌아오겠지. 그 일시적이겠지. 그런 사이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 예전에는 환율이, 그죠? 1,400원대 오면 이거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IMF 아니면 이런 거 볼 수도 없다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그죠? 완전히 이거는
토착해서 구축이 들어가죠. 과연 1,4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정도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고, 그죠? 이 서학개미, 연기금, 이 부분이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환율이 이래 움직인다 하면 역으로 이 부분만 건드려 두면, 그죠?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보고 환율을 지금 원화를, 환율을 정상화시켜라, 잡아라 하면, 서학개미, 그죠? 서학개미, 미국장,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왕창 먹여버리겠어요. 웬만큼 이익을 봤서는, 그죠? 남는 게 없는 거. 그러면 또 미장한 사람들 한 점 막, 그죠? 욕을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 논리는 그래요. 서학개미들한테, 미장한 사람들한테 수수료로 세금을 왕창 먹여. 그러면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연기금도 똑같아요. 연기금도 정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운영 방법을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연기금이 갖고 있는 거, 이제 해외 어떤 주식, 해외 투자 주식, 그러니까 한 700조, 800조 정도 되죠? 그거 한 10%만 팔아도 7, 80조. 이거 매도 때리는 거예요. 이건 매도해서, 그죠? 달러로 해서 그 달러 팔고 원화 사서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원화를 강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제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렵나? 그런 거. 전략적 한해지라는 게 이때 있죠. 위험분산. 연기금이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480원이, 그죠? 마지노선이다. 이 선이, 1,480원은 좀 지켜질 것 같다. 왜? 연기금이 그만큼, 그죠? 매도를 때리면 돼. 전략적 한해지라고 이 전략을 딱 밑에 베이스에 깔아두고 딱 움직이면 환율도 눈치를 봐요. 여기에서 1,480원이 맥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딱 보고 지켜봐요. 모든 사람을 지켜봐요. 주식보다 더 심한 눈치 보기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흐름을 타요. 지금은요, 많은 수출을 해서 달러를 쥐고 있는 많은 기업체부터 해서 개인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집단들이 달러 강세에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달러를 들고 있어. 그리고 눈치를 봐요. 어디가 맥스일까? 어디가 정점일까?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 1,480원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 1,480원을 돌파하는 순간 연기금이 매도를 때린다. 전략적 한해지 수단이 동원된다. 이거를 시장에 강인하게 증명을 시켜주는 단계. 지금이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1,480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여기에서 조금씩 쭉 꼬그라들면 에이 이제 고점이야. 누군가가 던지기 시작하면 매물이 부르르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쫙 빠지고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도 1,480원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차익이 발생할 것인지 한차손이 발생할 것인지 1,480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다가 그죠? 여기서 코스피를 더 매도를 더 때릴 것인지 아니면 매수를 전환을 시킬 것인지 코스피를 다시 사서 움직일 것인지 보는 거죠. 지금요 하루에 한 100포인트 올랐다 내렸다 막 반복을 하죠. 이거는 그만큼 눈치 게임이 극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물량을 빨리빨리 던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액션을 한다. 갖고 논다. 교란을 한다. 그 증거로 시중에 그죠? 외인들이 매도하는 금액의 절반이 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다. 이거는 그죠? 뻔한 거죠. 답이 나와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지금 환율이 그죠? 1,470원. 얘가 예전에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한다. 이런 공포는 전혀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이나 어디를 봐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거는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교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죠? 이 서학개미한테 뭐 어떤 세금을 왕창 매긴다. 이거는 뭐 좀 욕들은 물짓이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 뭐 선거가 있는데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뭐 고민을 해도 제가 정책 관계자라 하면 물론 제가 막 그죠?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면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좀 웃긴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정책 당국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서학개미를 다시 컴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죠? 뭘까? 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봤을 때는 가장 완벽한 것은 메리트, 그죠?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국장이 미장보다 훨씬 좋다는 거,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 뭔가를 부각시키면 돼요. 거기 어떤 그런 쪽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장투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투라는 건 뭐죠? 그 주식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되죠. 마음 편하게 오래 갖고 있는 주식, 그런 게 어떤 주식일까요? 당연히 회사가 돈이 많은 빵빵한 회사죠. 돈이 많고 빵빵한 회사가 또 특징이 뭐죠? 배당을 많이 주죠. 결국은요, 고배당주가 장기 투자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야, 나는 뭐, 골치 아프게 뭐, 바이오고 뭐고 사가지고 잘못하면 상폐되고 나 이런 거 싫어. 나는 내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그래서 배당만 봐도 나는 충분해. 시중은행 이자보다만 많으면 돼. 이런 돈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들이 시기적으로,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해주고 또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도 준대. 그러면 배당 많이 주는 빵빵한 안전한 회사 사서 장투하면, 그죠? 장투에 대한 인센티브도 먹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먹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돈이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퇴직연금도 이쪽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런데 그 돈들이 어떤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15만 원 가든 100만 원 가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 그게 주식이다. 살아남는 방법이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한 템포 빨리 이야기할 때는 그저 시중에 뭐 하루에 오늘 100포인트 오르고 삼성전자가 신고가 썼다, 10만 원 돌파했다, 하이닉스 60만 원 돌파했다 할 때는 허탈해요. 많이 허탈하죠.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그죠? 허탈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오늘 같은, 그죠? 금요일 같은 장을 경험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요일, 그죠? 물론 저도 물린 종목 많아요. 종목을 하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그죠? 어떤 대형주나 최근에 막 급등한 주식 이것저것 막 팔아가지고 배당주 쪽으로 많이 밀어 여놨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오를 때 안 올라. 코스피가 100포인트 올라도 얘네들은, 그죠? 안 올라. 근데 반대로 폭락을 해도 안 빠지죠. 그 말은 뭐죠? 관심 갖는 사람도 국한적이지만 그 관심 갖는 사람들의 그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까 폭락을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포인트가 빠져도 안 빠지죠. 물량도 안 나오죠. 투매 물량도 안 나와. 그건 뭐죠? 누군가가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되면 그냥 막 성금 막 올라가요. 우리 그 7월 달에 지주 회사들, 그죠? 펑펑펑 올라가는 거 경험했죠? 저는 비슷하다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건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도 살리고 환율도 안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시부양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그죠? 우량주들. 그죠? 고 배당을 주는 우량주들. 얘밖에 없다는 거죠. 양수겸장. 그죠? 일타쌍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수가, 그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외인들이 12월 옵션 만기일까지 어떤 전략을 한다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외인들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신용 털어먹기. 신용 털어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편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끊었다가 하겠습니다.